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물병이 원기둥인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답변을 하죠.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선의 길이가 가장 짧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수학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끈을 준 다음에 네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걸 만들어 봐라. 딱 그랬더니 뭘 만들었어요? 원을 딱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큰 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량이 재료에 비해 넓다. 그러니까 면적이 크다는 건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거를 댈 때 왜? 원이니까. 원이니까. 그러니까 재료에 비해 라는 것은 이 길이가 짧다 라니까 재료값이 그게 양이 많다, 충분히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비례로 이게 짧으니까 재료값이 적게 든다. 여기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수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면 요 양은 수학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수학. 그럼 이 재료값이 적다. 그럼 이거 경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압력이 고르게 분산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압력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렇다면 요거는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과학과 수학과 경제에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는 줬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보면 원은 이렇기 때문에 재료 넓다. 이렇게 1번 쓰고 2번 이렇게 원을 만들면 재료를 이렇게 조금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렇게 썼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만들기가 쉽다. 원은 사각형보다. 왜? 이렇게 해서 양끝만 연결하면 되니까. 사각형은 그 4개를 접어줘야 돼. 여기다가 또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맞는 걸 다시 찍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압력을 구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어렵죠, 작업이. 근데 또 아까운 거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물이라는 거, 이게 병이라는 거는 충분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물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탄산했을 때 아깝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분포된다. 이렇게 됐을 때, 압력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사각형보다 원이 잡기가 편합니다. 둥그니까. 그죠? 또, 여기에 유체, 이건 뭐라고요? 네 번째는 물이 담긴다면, 물이나 어떤 액체가 담긴다면 이 사각형은 이렇게 각진데 콕 찌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들면 여기에 찌꺼기가 낄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찌꺼기가 쓰면 오염되기가 더 쉽죠. 거기다가 이게 찌그러지게 되면 모양새 원은 조금 찌그러져도 그냥 팔리는데 사각형은 옆에가 구석이 콕 찝히면 상품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세척하기도 힘들겠죠. 원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써줘도 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쓰는 거는 발상을 하는 방법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더 관련된 걸 생각을 하는 걸 했으면 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싹 했지만 그럼 지식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산해요? 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간축을 봅니다. 공간축. 공간. 또 하나는 시간축을 봅니다. 시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물병을 놓습니다. 물병. 물하고 병이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담는 기둥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변이 되니까 캔 종류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런데 옛날 물병은 어땠죠? 그러면 이게 공간으로 치면 이게 동양이고 이거 서양이라면 옛날에 동양의 물병은 뭐였죠? 가죽으로. 가죽도 있어. 또 호루병, 바가지. 박. 이거요. 왜 이걸로 했을까요? 마시기 편해서. 마시기도 편하고 잡기도. 잡기도 편하고 또요. 요 안에 속이 쑥 비어 있으니까 그죠? 응. 그냥 천연으로 이용하고 뭐 여기 찰랑찰랑 되는 넘치지도 잘 않네요. 흘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래요? 적당하게 먹을 만큼 나오고 박을 썼죠. 서양이 뭘 많이 썼을까요? 서양. 가죽을 많이 썼겠죠. 가죽 주머니. 왜? 동물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가죽 주머니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묶어서 했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생겼죠. 자, 씨앗이 둥근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도 되고 동그랗게도 하고 대개는 둥글잖아. 씨앗이 둥근 이유는 뭘까요? 땅에 잘 박히라고. 잘 받기도 하고 굴러다니면서 상처도 덜 입고 그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그 양을 포함하고 있고 똑같은 겁니다. 원기둥, 물기둥.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 거고 요즘은 뭐죠? 요즘은 이렇게 캔이나 아니면 이렇게 캔이나 코카콜라 병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속에 들어가게 했죠. 이렇게 코카콜라 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카콜라 병하고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잡기도 편하면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캔으로 딱 만들죠. 이렇게. 원판을 딱 펴서 앞뒤만 탁탁 붙이면 되니까 동그랗게. 이거랑 응용돼서 낸 게 그런 문제죠.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 하는 문제랑 같은 원리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미래의 병은 어떻게 돼요? 미래의 물병? 과하게 저기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병이더라고. 동그랗게 먹을 수 있어 이거로. 이렇게 안에서 딱 먹어서 딱 씹으면 탁 터지면서 스르륵 녹아들어. 그러니까 단백질 이렇게 셀룰로스 비슷한 걸로 이렇게 싸고 있어 물을. 알약 같은. 알약 같은 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캔이 아니라 구죠. 구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특이한 물병 뭐 있나요? 특이한 물병. 네. 물병 좀 특이한 거. 네. 특이한 물병. 자, 이렇게 캔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그란 거 말고 효용성 있는 게 뭐죠? 한국 사람이 발명한 종이로 접은 거. 우유표 접는 거. 이걸 뭘로 정했어요?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접어갖고 딱딱 눌러서 찍 짜갖고 딱 하면, 그죠? 이렇게. 싸니까. 근데 이걸 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건 왜 그렇죠? 종이로 원. 이렇게 종이로 원을 안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각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뭐라고? 전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해갖고 포장도 쉽지만 뭐죠? 이렇게 분량도 착착착착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많이 이동할 수 있고 그렇죠? 캔보다. 그래서 요걸로 썼네요. 그런데 이건 종이 자체가 싸기 때문에 싼 재료를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접고 이렇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러면 이 물병이 원기둥이려면 재료가 그래도 싸지 않은 것이니까 재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물병이 있으면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면 이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 무엇을 담느냐, 그죠? 요거를 쓸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자, 각진 거보다 어린이든 누구든 씻든 주부가 쓰는 사람이 원일 때 식탁도 쉽고 접기도 쉽고 여러 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물병을 쓰는데 물을 담아서 이동해서 따라주고 해나가니까 먹으면 양이 많이 필요할 테고 그죠? 그게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물병의 크기도 달라야 될 것 같고 여기다 무엇을 담느냐 물병은 액체를 담기 때문에 액체가 오염되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생김새가 이것과 연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 이거는 네. 공간적인 관점은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렇게 시간적인 관점은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걸 생각할 때 영재 수업이든 어떤 것이든 자, 생각의 기준은 반드시 육하원칙을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돼요.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안 나면 쑥 지나가더라도. 첫 번째는 육하원칙을 떠올려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요. 시간, 공간, 시간, 여기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잖아요. 인간. 이렇게 상식의 삼간은 떠올려 봐야 돼요. 시간, 옛날과 옛날 물병, 미래의 물병. 자, 옛날 물병, 현재 물병, 미래의 물병.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의 흐름으로 동양, 서양, 산, 바다, 도시, 농촌 이렇게 공간의 차이로 한번 물통이나 캔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간의 흐름으로.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주관적으로 나는 어땠으면 좋겠고 객관적으로 어는 어땠으면 좋겠다.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걸 쳐다보다 보면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걸 하다 보면 사회를 하다 보면 사회인데 자 이건 사회죠. 경제도 있죠. 과목이 법도 있죠. 도덕도 있죠. 과학도 있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과목으로 비교해보면서 과목 특성에서 혹시 이 물병이 원기둥인 이유와 관련된 게 배운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잘 난다. 그래서 지금 뭐 해드리는 거예요? 발상의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육하원칙, 두 번째 시간, 공간, 인간의 흐름, 세 번째 과목 특성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된 정도의 수준까지 이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생각해낼 수 있다는 답안지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흐름, 공간적 흐름, 사회 과목 흐름 이런 거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요. 요즘 유행하는 통합. 여러 시각으로 다양하게 분석해보는 거. 알겠죠? 세 가지 뭐라고요? 육하원칙, 그 다음에 삼간 또 과목. 예.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또 하나는 그 도서관 분류 기준이거든요. 전국이요? 예? 예. 그 파트별로.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합적 사고는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걸 점검하는데 요즘에 이런 걸 되게 많이 오래요. 근데 이제 요건 좋아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경제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밝혀줬으면 수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밝혀주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생각하는 중구난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답변할 때도 문답하고 그거 할 때도 그렇게 과학의 과목으로 보면은요 수학 과목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 과목에서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게 통합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다룰 줄 안다고 판단한다고.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